예, 어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두 15명의 피고인들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 15명, 거의 청와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작년에 이 공소장은 공개가 됐는데 문재인이 3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 혐의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무죄를 가려주십시오. 이게 기소장입니다. 공소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름 안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공소장에 이름 올라가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범죄 혐의를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범죄 혐의를 적시해서 벌을 주라고 요구하는 문서가 공소장입니다. 그러니 그 공소장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직접 죄를 지은 피고인이거나 아니면 그 죄를 짓는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했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는 이름 올리시는 거 다 좋은데 이 검찰의 공소장에만은 여러분 이름 올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름이 35번이나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소장에. 그건 뭐 좋은 일로 올라갔겠습니까? 문재인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35번이 아니라 350번이 거론이 돼도 직접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직으로 있는 동안에는 공소기간이 중단되기 때문에 현직을 그만둔 다음부터 공소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문재인 심판의 시간이 가동되는 거죠. 아마 문재인이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자기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라도 아마 문서를 봤을 거예요. 보고 시급했을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나 대통령 그만두면 바로 이거 조사받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보통 이 대통령 지낸 사람은 역사의 법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문재인에게는 역사의 법정 이전에 사법재판부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무죄를 다투는 곳이기 때문에 검찰이 유죄라고 생각하고 기소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고 기소하는 거고, 그러면 기소된 피고인들은 당연히 열이면 아홉은 나 죄 없다, 나 억울하다고 항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죄 있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죄 없다고 항변하는 피고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고 판단하는 것이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 죄 있다고 기소당한 이 피고인들은 다 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재판에 앞서서 송철호 시장은 삼류 정치 기소다. 삼류 정치 기소다. 황운하 의원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검찰이다. 이 사람은 기구와 사람을 구별을 잘 못하네요.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검찰이다. 아니, 왜 국어를 좀 하지? 이게 뭐야 도대체. 자, 이 재판은 지금 취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들어간 기자들이 사진을 찍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다고 기사를 쓰죠.
이 기자는 이제 재판을 보고 나서 쓴 것 같아요. 조백근 기자. 이 조백근 기자의 설명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의 오른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쫙 펼쳐졌고, 검찰이 파워포인트로 스크린을 띄워서 공소 사실을 설명을 했다. 검찰은 PPT를 통해서 청와대와 경찰과 정부 부처가 문재인과 가까운 송철호의 시장 당선을 위해서 1. 송철호의 공약을 설계해주고 2.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를 제거했고 3. 송철호의 본선 경쟁자인 야당 후보 김기현 시장을 수사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송철호의 공약을 설계해 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철호 캠프는 송철호와 문재인의 친분을 토대로 송철호만 내세울 수 있는 공약들을 수립했다. 또 유력한 본선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를 적폐 세력으로 몰려고 청와대와 경찰이 동원돼서 김기현 후보자에 대한 표적 수사, 하명 수사를 진행했다. 또 당내 경쟁자 정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이 송철호 당선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말했다. 이런 식으로 PPT에서 기소 사실을 쫙 설명을 했어요. 이제 1차 공판이었으니까 검찰의 공소를 주로 듣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공소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재판부가 이렇게 말미에 한마디를 했다 그럽니다. 원래 재판 준비 절차를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는 정리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이나 재판이 늦춰지고 연기됐는데 이때 1년 4개월 동안 이 재판을 맡았던 자가 김미리라고 하는 부장판사입니다. 법원에서도 대표적인 대깨문 판사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총애한다는 그 김미리가 1년 4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을 안 시켰어요. 그러다가 김미리가 더 이상 자기가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실제로 몸이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병가를 냈어요. 휴가를 냈어요. 병가를 내는 바람에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서 후임 판사가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 이제 다른 판사가 들어와서 어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판사가 들어와서 이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재판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1년 4개월 동안 김미리가 갖고 딱 보류하고 있었던 이 재판 기록을 살펴보니까 증거 채택 여부까지 정리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후임 판사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어제 한마디 한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이나 이 재판을 뻘건 쥐고 있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어떻게 재판 준비 과정에서 당연히 정리해 놨어야 할 증거 채택 문제조차 정리해 놓지 않았냐라고 김미리한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 더 이상 재판 미룰 수 없다. 재판 절차를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도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판사가 입장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판사끼리는 서로 뭐 비판하거나 이런 거를 특히 재판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자제하는데 이 후임 판사는
김미리 판사에 대해서 좀 해도 너무했다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 더 이상 이 재판 쓸데없이 끌지 않겠다. 재판 진행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도 같이 정리하겠다. 이렇게 빠른 재판 또는 정상적 재판을 공언한 겁니다. 일단은 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일단은 이 판사가 적어도 김미리와 같은 비정상적 판사는 아닌 것 같아서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을 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